자, 다음 이제 우리 305페이지 2장 나올 건데요. 2절은 우리 두 번째 등식을 공부할 겁니다. 근데 타이틀에 보면 장기부의 특별공제 나와 있죠. 이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우리 호수보다는 짝수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20회 때, 22회 때, 24회 때, 작년 26회 때, 그래서 늘 강조를 짝수에 많이 했어요. 올해는 27회입니다. 27회인데 강조 안 해야죠. 근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정돼가지고. 그래서 27회 때 이 장기부의 특별공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자, 장기부의 특별공제 공부할 건데, 자, 두 번째 등식을 할 거예요. 자, 양도 차익이 나오면요. 양도 차익에서 오랫동안 보유한 자를 특별하게 우대해주자. 그래서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있고, 그걸 빼주면 양도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주로 짝수에만 나왔기 때문에 짝수용 문제라고 하는데, 주로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항상 짝수에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강조를 안 하고 싶었는데요. 할 수 없이 왜 강조하냐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 세법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장기부의 특별공제 조건이 맞아야 돼요. 무조건 장기부였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요건을 맞아야지만 합니다. 첫째, 파는 자산은 등기에서 팔아야 될까요? 미등기에서 팔아야 될까요? 등기해야죠. 팔 때 등기한 자산만 해주고 앞으로 미등기는요 불이익이 많아요. 미등기 자산은 좀 아까 우리 계산 공제율도 10분의 1로 공제하고요. 장기부의 특별공제, 오늘 배우는 기본공제 다 배제해요. 그 다음에 세율 배울 때는요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대상이 3개예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 3가지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에 나머지 물건을 팔면 양도세 장기부의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해줘요. 원조합원. 또 승계조합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원조합원은 종료주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주택의 기간만 인정했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3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돼요. 3년 미만이면 장기부의 특별공제 안 해줘요. 그러면 토지 건물을 2년 6개월 만에 팔았다?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할 거. 그리고 양도 자산별 공제. 자산별은요. 파는 횟수와 관계없이 2번이든 3번이든 10번이든 용도 맞추면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별 공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산별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하고 그 다음에 토지건물 2주택 3주택자가 있는데 1세대 1주택, 토지건물 2주택 3주택자 이렇게 구분해서요. 1세대 1주택자와 토지건물 2주택 3주택을 차별해서 공제해 줍니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은 얼마나 공제할 거냐? 3년에서 10년간 따지는데 3년에서 10년간 하되 연간 8%씩 우대해줘요. 몇 프로씩 우대해준다? 8%씩 해줍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만약에 과세가 된다면 8%씩 우대받으니까 최저 3년 그러면 3년이면 몇 프로 받을까요? 24%. 24%가 되고요. 10년째 가면 80%인데 매년 8%씩 더 우대해줘요. 그러면 중간과정 5년이다 7년은 다 8%씩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과 끝만 알면 되니까 최저 24%에서 최고 80%고요. 중간 거는 사실 물어본 적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최대치를 잘 물어봅니다. 그러면 요 1세대 1주택에 주의할 점은 1세대 1주택이면 원래 하나의 주택은요. 비과세예요. 원래 2년 이상 부여하면. 근데 요거는 3년 부여하면 공제해주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집을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 부여하고 비과세 받을래요? 아니면 3년 부여하고 24% 공제 받을래요? 누구나 다 2년 부여하고 비과세 받죠. 뭐로 3년까지 부여하면서 24% 공제받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자는 이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세대택은 과세되는 1세대택이에요. 왜? 2년 이상 부여하면 10년 부여했던 5년 부여했던 무조건 비과세예요. 비과세자는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비과세자는 이 공직도 안 해요. 신고도 안 합니다. 우리 아까 양도차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가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누구냐?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 다음에 우리 비과세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아무리 1세대 주택이고 2년 이상 부여하고 3년 이상 10년 부여해도요. 고가주택 소유자는 과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과세하느냐? 9억 초과분을 과세하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낼 때 우대해 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자예요? 과세자예요? 과세자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 건물 2주택, 3주택자는요, 매년 3%씩 해줘요. 3%씩 가지니까 처음에 10%를 내줘요. 원래 9% 해줘야 되는데 9%는 없어요. 반올림에 10%. 최고 10년 가면은 30%인데 이 10%에서 30%는 1세대 1주택 이외의 자산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이 다 2주택, 3주택 소유했다. 이런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게 2주택, 3주택 요거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10에서 30%가 최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1세대 1주택자와 토지 건물 잘 구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되는 건요. 첫째, 미등기 자산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국외자산을 양도해도 안 해줍니다. 미등기 자산이다, 국외자산 양도다, 다 배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좀 바뀐 거는 요 토지인데 이 토지에는요, 작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를 안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비사업용 토지가 허용해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를 허용한다. 요거 답을 해야 돼요. 작년까지는 미등기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배제다. 이게 맞았는데 올해부터는 미등기 자산만 배제고요. 이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부터 허용해줬어요. 원래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가 아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로 투기수단으로 운영되는 거, 뭐 나대지 잡종지 아니면 농지지만 농사 안 짓는 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를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 작년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허용한다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제 미등기 자산은 작년이나 올해는 안 해주는 거 똑같고 국외자산, 해외 자산을 팔아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어요. 그래서 국내 것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또 하나 이제 요거 가지고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 305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이상 양도 차익이라고 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익에서 빼주면 소득 금액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1번 의. 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상대적으로 우대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보유기간 동안의 명목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과 쉽게 말하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제제도를 통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이 양도자 입장에서는 팔려고 하겠죠. 근데 너무 많은 세금 부과하면 팔려고 안 하니까 동결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활성화하려고 만든 겁니다. 경감과 가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공제이다. 너무 세금 많이 부과하면 거래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해 주려고 동결 효과를 완화한 거다 이 뜻이에요. 적용 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가로 열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가로 닫고 이 말은요. 승계조합은 안 돼요. 원조합원만 된다 이 뜻이에요. 원래 조합원은 종전주택을 소유했다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입주권을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만 해주지 승계조합원은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가로 닫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적용한다. 3년 이상이 안 되면 대상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다음 공제액은요. 양도차익 가로 열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도정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 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이외의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박스에 보니까 보유기간에 따라서 차등 공제하는데 1세대 1주택, 아까 1세대 1주택은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입니다. 대표적인 게 고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양도 차익의 최저 24%부터 80%인데 3년 이상 보유하면 24%, 10년까지는 80%인데 10년 이상부터는 똑같이 80%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이외의 자산, 1세대 1주택 이외의 자산, 토지 건물 2주택, 3주택자는요. 최저 10%부터 최고 30%인데 연 3%씩 공제한다. 거기 나오는 숫자를 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최저와 최고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말은요. 그 숫자 앞에 잘 보세요. 24%, 10%, 80% 앞에 뭐 붙었어요? 양도 차익이에요. 이 양도 차익에서 일정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라고 해야 돼요. 가끔가다 요거 문제 내면요. 수험생들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양도가액의 일정률, 취득가 일정률 그러면 안 돼요. 꼭 양도 차익이라고 해야 돼요. 거기다 일정률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액이 나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는 미등기 자산 안 해주겠다. 국외자산 양도도 안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체크해보니까 개정 이유가 나오네요. 비사업용 토지 시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올해부터 개정됐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비사업용 토지는 허용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5번은요. 동일연도는 같은 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동일연도에 2번 이상 수액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동일연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수액 양도한 경우에도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래서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양도 자산별로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산별은 파는 횟수와 관계없이 2번이든 3번이든 10번이든 횟수와 관계없이 공제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이 요건을 맞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6번째는 보유기간 적용 나와 있는데 이 보유기간을 적용은요.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보유기간이 3년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과세 대상 자산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보유기간 자산은요. 일반적인 경우,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가 보유기간일까요? 항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때까지가 보유기간이에요. 본인이 사서 팔을 때까지 보유기간 따져서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 거고요. 3년이 안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기간은 항상 원칙이 언제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이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증여 받았다. 증여는 어느 날의 취득일까요? 그렇죠.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입니다.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본인이 판 날까지 따져요. 그래서 증여받은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2월 과세라고 나오는데요. 이 배우자 2월 과세는 사실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다음에 특례에서 배울 거예요. 증여자산 2월 과세 특례 적용시라고 나오는데 우리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증여받으면요. 5년간 참아야 돼요. 5년 안에 팔면요. 맨 앞으로 소급해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증여받은 자가 양도한 날까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여자가 사서 수중자한테 줬다가 수중자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수중자가 판 날은 맞지만 이 소급해가지고요.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해요. 원래는 증여 그러면 요것처럼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 돼야 되는데 배우자 2월 과세는요. 증여한 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맨 앞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2월 과세 제도를 써요. 2월 과세는 앞으로 소급한다 이 뜻이에요. 자, 다음 상속입니다. 우리 상속받으면요. 일반 상속 그러면 해당 자산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즉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이 받아가지고 판날까지 보유기간 따지면 돼요. 그럼 내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년 보유했느냐? 3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요. 자, 그런데 우리 가업상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이 가업하던 거를 돌아가시면서 자녀들한테 물려주셨어요. 어떤 가업체를 물려줍니다. 그럼 가업상속은요. 2월 과세하고 비슷해요. 맨 앞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 보유기간을 따져가지고 그 기간을 우대해 줍니다. 그래서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 있어요. 자, 조합원 입주권은요, 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청구의 인가일까지로 한다. 이 말은 종전주택 보유기간만 인정하는 거지, 입주권 보유기간은 인정 안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청구의 인가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하나 더 신설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거기 마지막 안 나왔네요. 하나만 더 추가할 건데, 요겁니다. 자, 우리 비사업용 토지예요. 좀 아까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좀 우리 책이 좀 빠져 있어서 그런데 맨 밑에다가 여기 써놓으십시오. 비조합원 입주권 밑에다가 하나 더 선 그어가지고요. 비사업용 토지 중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해서 거기다 하나 좀 써놓으십시오.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자, 좀 아까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부터 허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유기간을 어떻게 따지냐. 보유기간은요. 아쉽게도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공제를 적용한다. 이 문장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올해 비사업용 토지는 허용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올해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요. 전에 10년 전에 취득했든 8년 전에 취득했든 1년 전에 취득했든 다 무시해버리고 실제 여기서 기간 계산할 때는 1월 1일부터 똑같이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이 2016년 1월 1일 전에 10년 전에 취득하든 5년 전에 취득한 올해 1월 1일부터 앞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려면 3년 더 갖고 있어야 돼요. 허용은 맞지만 실제 보유기간 따졌을 때는 올해 1월부터 3년 후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미안하지만 여기 없어요. 여기 좀 반영해 주십시오. 저걸 빠뜨렸는데 일단 비사업용 토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2016년 1월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보유기간. 자, 보유기간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야 좀 이해가 좀 빨라질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항상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다음 우리가 증여받았다.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일 때는요. 수증자가 증여받아서 판날까지 따지면 돼요. 원래 증여는 수증자가 받아서 판날까지가 보유기간이에요. 이게 3년 넘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수증자가 누구라면 배우자하고 직계존속인데 이 수증자가 증여받아서 5년 안에 팔잖아요. 그럼 맨 앞으로 2월 가세요. 2월 가세 하는 거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따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유기간을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다음 상속. 상속은요. 일반 상속은요. 상속인이 상속 개시할 때 받아가지고 본인이 팔았으니까 상속 개시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면 돼요. 그런데 가업상속은 뭐냐면 피상속인이 가업을 한 거를 상속인이 물려받아서 이어받았으니까 요 상속인이 받을 때 요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판 날까지 따지겠다. 그래서 아까 상속도 가업상속이냐 일반 상속이냐 요거에 차이가 있듯이 증여도 일반 증여냐 2월 가세 배우자 직계존속 특례냐 요거에 따라서 소급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이것도 소급해서 따진 거고요. 이것도 소급해서 2월 가세에서 따진 겁니다. 그리고 주택 재건축을 할 때는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지면요.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그럼 팔을 때는 실제는 양도할 때는 입주권을 팔았는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만 해주니까 이후에 보유한 거는 인정 안 해주겠다. 만약에 이때까지 4년 보유했고 2년을 더 갖고 있었다. 그래도 이 2년치는 인정 안 해주고요. 이 4년만 인정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올해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요. 2016년 1월 1일부터 양도할까지 따져서 이 보유기간만 이제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016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2020년도에 팔면 5년 보유한 걸로 따지죠. 실제는 10년 보유했어도 기간은 5년으로 인정해서 2020년도 1월 1일 이후에 팔았다. 그러면 5년간만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그냥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져서 그 보유기간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도 올해 신설된 거는 맞지만 실제 기산점은 2010년 1월 1일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려면 비사업용 토지는 3년 더 갖고 계셔야 돼요. 3년 안에 팔면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돼요. 이 시점을 여기부터 잡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형 자산 이것도 참 다양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올해 신설된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사업용 토지 중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따져서 계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연습 문제 26회 18회 때 이런 거 나왔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308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308페이지에 보면 7번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과 결손금 통사 나와 있는데 우리 결손금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입니다. 손해를 이익에서 통산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득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째, 토, 건부, 기타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두 번째,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 세 번째는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 그래서 1번 토건부 기타자산, 2번 주식, 3번 파생상품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요. 그 결손금을 통산해 주겠다 이거예요. 대신 같은 소득끼리만 통산되지 1, 2, 3번은 통산이 안 돼요.
그러면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 3번은 3번 이렇게 해야지 1, 2, 3번을 다 통산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결손금 통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4번 1, 2, 3번에 이거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1, 2, 3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는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 방법은 양도소득 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걸 좀 해석해드리면 이런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2016년도입니다. 뭔가 팔았어요. 2016년도에. 자, 처음에 분양권을 전매했어요. 분양권. 그 다음에 토지 전매했고요. 건물 팔았습니다. 그리고 A 주식 팔았고, 그 다음에 B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데 항상 우리 팔 때마다 이익 볼까요? 아니면 손해볼 수도 있을까요? 그죠? 손해볼 수도 있죠. 이익만 보는 건 아니니까. 자, 분양권은 잘못 손대가지고 100원 손해봤어요. 100원. 100원이라고 하지 말고 100이라고 합시다. 100을 손해봤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팔아가지고 700원 이익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됐고, 건물을 팔아가지고 200원 손해봤습니다. 그다음 A 주식은 잘 팔아서 100원 이익 봤는데 B라는 주식이 150원 손해였어요. 자, 그러면 이 자산은 전체를 통산하면 안 되고 소득별로 통산하되 부동산, 토지 건물, 그다음에 분양권,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까지는 같은 그룹으로 보고요. 주식은 주식끼리 통산하고 파생상품, 여기서는 파생상품이 없기 때문에 따로 표현할 수 없는데 어쨌든 소득별로 통산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분양권부터 건물까지는 같은 소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결국은 마이너스가 2개 있고 플러스가 하나 있으니까 700원에서 마이너스를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400원이 플러스가 된다. 원래 토지 팔아서는 700원 이익인데 건물하고 분양권에 손해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이너스 시켜줘요. 그러면 최종 결정은 400원이 나온 거고요. 주식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이너스 50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50원이 나왔습니다. 이 50원은 여기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결손금은 같은 소득끼리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지 주식은 주식끼리만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소득으로 올 수 없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마이너스 난 50원은요. 당해 연도에서 종결내지 다음 연도로 2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해당 연도에만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결손금 통산인데 결손금 통산도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19회 때, 23회 때 나왔기 때문에 뜻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손금은 같은 소득별끼리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지 다른 소득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연도로 2월에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09페이지 보면요. 세 번째,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나와 있는데, 기본공제를 말한 겁니다. 자,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자, 기본공제는요, 첫째, 등기가 돼야 돼요. 미등기는 아예 배제입니다. 좀 아까 장기보이특별공제도 등기된 것만 해주지, 미등기는 공제가 없어요. 기본공제도 미등기는 공제 안 해주겠다. 자산 불문이라고 그래서 토건부 주파기 다 돼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도 불문이니까 뭐 몇 년 보유했다 이거 안 따져요. 오늘 사다가 내일 팔아도 똑같이 해줍니다. 자, 이거는 양도소득별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되 우리 소득별 그러면 세 가지 나눴을 때 토건부 기타 자산에서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주식에서 연 250만 원이고요. 파생상품에서 연 250만 원이라고 해서 각각 250만 원. 그러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7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토건부 기타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그래서 각각 연 250인데 순서대로 공제한다. 순서라는 건요. 빨리 판 순서대로 공제하고 나중에 판 거는 공제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며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종합퇴직 양도소득은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류과세를 취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양도소득만 과세하지 종합이나 퇴직소득이 합산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의외로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전에 분류과세라는 걸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번 적용 대상.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다르게 보유기간이 장단이나
보유기간이 몇 년이다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별에 관계없이 어떤 자산을 팔았느냐 관계없어요.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제외한다. 그렇죠. 등기가 조건이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은 토지, 건물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기본공제하느냐. 공제액은 양도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양도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이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되 동그라미 1번 토건부 기타에서 250, 주식에서 250이고요. 파생상품에서 250이다. 각각 250만 원이 됩니다. 1년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750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양가로 3번 기본공제는요. 순서대로 공제하기 때문에 빨리 판 것부터 기본공제 해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지금 나온 거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소유자 갑은 2016년도에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였다. 자, 자산 종류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건물이고 등기되고 5년 보유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죠. 5년 보유했으니까 3년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건물이기 때문에 연 몇 프로씩? 3%씩이죠. 3%에 5년이면 3, 5, 15. 15% 해줘요. 그런데 어디에 15%냐? 양도차익의 15%입니다. 그러면 이 장기 보유자는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15% 받는 거예요. 자, 기본공제 해줄까 안 해줄까요? 해주죠. 연 얼마 해주냐? 250만 원입니다. 근데 요거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15%가 나온 이유는 이 사람이 건물을 등기했고요. 5년 보유했기 때문에 15%예요. 매년 3%씩 우대해서 15%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 250만 원은요. 소득이 있는 연도를 말해요. 그러면 2016년도에 250만 원 해주는 거는 보유기간이 5년이다, 5개월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6년도에 팔았기 때문에 연 250만 원 한 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연은 소득이 있는 연도를 말한 겁니다. 자, 다음 3월 달에 토지를 팔았는데 등기되고 12년 보유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 안 해줘요? 해주겠죠. 자, 10년 이상이면 다 30%예요. 최대. 토지는 최대 30%가 끝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왜 안 해주냐? 건물에서 받았기 때문에 1월 달에 받으면 3월 달에 못 받아요. 이게 통합해가지고 한 번 250이지 팔 때마다 250 해주는 거 아니다. 소득별이라고 그래요. 소득별. 자, 다음 5월 달에 A주식 3년 보유 팔았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안 되죠. 왜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가 아니니까. 대신 기본공제는 따로 250 받아요. 왜냐면 주식은 따로 연 250인데 그 전에 주식한 게 없으니까 5월 달에 A주식이 제일 먼저 받았으니까 250이에요. 다음에 이제 주식 팔면 기본공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달에 고가주택을 팔았는데 등기되고 20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파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주죠. 1세대 1주택이고 고가주택은 과세되는데 10년 이상 보유했다. 최대 몇 프로? 80%. 양도차익의 80% 공제받고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건물에서 받았기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 받을 때는 없어요. 자, 그래서 소득별로 한 번이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팔 때마다 판단해서 자산별로 공제하고 그다음에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한 번씩 공제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별 공제, 기본공제는 소득별 공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연습 문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24회 때 2번 나왔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등식인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까지 해서 과세표준 공부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특례부터 나올 건데 특례가 좀 어렵고요. 나머지는 무난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특례 첫 시간만 좀 까다로울 거고 나머지는 좀 할만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까지 구하는 등식 여기까지만 세 번째 하고요. 다음에는 특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